예민수의 경제 토크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오셨는데요. 삼성전자는 이제부터 하늘로 뚫고 올라갈 것인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간이 왔습니까? 네. 원래 저희가 또 결론부터 끝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요. 네. 하반기는 삼정의 시간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끝났는데요. 끝났나요? 반도체 끝. 네. 출연료 때문에 그 엔비디아의 그 납품설 가지고 계속 얘기가 그죠? 네. 된다, 지원된다, 뭐 젠스랑이 어프로브드 사인했는데도 뭐 왜 안 되고 이랬는데 그게 시장에서 계속 한 바퀴씩 돕니다, 그죠? 네. 돌면 뭐 될 거야 하면 오르고 그죠? 네. 얘기들은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일단 사실 그거 아니더라도 모멘텀은 뭐 충분히 있는데 그 얘기부터 먼저 하게 되면 글쎄요. 뭐 지금 황 선생님이 언제 된다 그럽니까? 그건 점을 쳐봐야 된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일단 지난번에 말씀 나와서 제가 그런 얘기 한번 잠깐 드렸거든요. HBM3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다고 하는데 무시하셔라. 그냥 본 메모리 오팍만 가지고도 충분히 10만 점 그 다음 레벨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편하게 갖고 가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정신건강이 좋다.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되면 덤이고 그리고 그럴 때 혹시 뭐 삼성전자 그러면 얼마큼 탄력 받아서 올라가느냐 이거 기대하지 마시라고. 그 모멘텀을 가지고 HBM3E 엔비디아 납품하면 그때 슈팅이 나올 거야. 뭐 지금 가졌다가 그때 팔고 그런 플레이를 하면 안 된다. 그냥 사이클만 보고 그냥 묵직하게 가져온 게 삼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다가 또 실적도 그렇잖아요.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뭐 실적이 잘 나왔겠죠. 잘 나오는 모습들을 안고 가는데 하반기는 그러면 2분기보다 더 좋을 것이냐, 더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또 실적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매일 FM 가이드 들어가게 되면 조금씩 계속 올라가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그리고 하반기도 가이던스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가가 뭐 쫙 올라가 있다 그러면 부담스러울 텐데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론 지금 8만 원대 한 초중반 정도가 8만 원대 중반 정도 가격은 저희 지난번 삼성전자의 3,000선대 2021년도 22년도에 3,000선대 가격입니다. 그때는 업황이 확 좋다가 이제 정점 찍고 내려오는 가격대다 보니까 만들었던 흐름들 그때는 또 외국인들이 막 팔면서 저희 동학계 매운들이 쫙 만들어왔던 가격대의 흐름이다 보니까 그때는 또 차이가 다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업사이클입니다. 업사이클인데 HBM을 통해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까지 얘기 나올 정도까지 지금 메모리 업황을 강하게 끌어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면 업황이 좀 더 확장폭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걸 반영하게 되면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정점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 편하게. 오케이. 뭐 몇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소부장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그 엔비디아 납품 얘기 말고도 실적을 믿고 가도 좋다 그죠? 물론 이제 선호도의 차이고 수익률의 차이인데 그러면 말입니다.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뭐 삼성전 SK 하이닉스와 그의 브라더스들의 독주였잖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그 부분을 어떤 치고 올라가게 되면 하이닉스는 부담을 받는 거냐? 그거와 상관없이 어차피 캐파가 커지니까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도 그것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기회이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삼성전자를 얘기하는데 후자를 얘기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자 아니고 후자. 제가 보기엔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편안한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가 강력한 경쟁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SK하이닉스에서는 당연히 센티적으로 영향을 입겠죠. 실적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실적은 어차피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엔비디아 입장으로 볼게요. 엔비디아 입장은 당연히 넣어줘서 지금 쇼티지가 난 부분들 어느 정도만 맞추게 되면 통과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받을 겁니다. 그래야 쇼티지를 해소하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마켓시어 1위다 보니까 들어오는 즉시 약간 공급 부족이 확 풀리고 공급 과잉이가 나올 정도까지 지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흐름을 봤었을 때는 그러면 지금까지 보았던 SK하이닉스의 독점적인 지위 수익성이 떨어지겠느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보시게 되면은 벌써 내년 거까지 거의 다 된 거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다음 하는 거는 HBM3E가 아니라 HBM4까지 개발해서 TSMC와 엔비디아까지 이렇게 합종해서 그거 들어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제 기대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된 그리고 또 계획된 레벨의 흐름들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이닉스나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근데 한미반도체가 빠지는 이유가 불명한 게 만약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뭐 삼성전자랑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거기다 납품 못한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또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노크에서 예전은 있고 손 좀 잡아보게 자네 이러면서 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네. 그러면 지금 한미반도체 입장 쪽으로는 반도체 3사 HBM 하는 친구들한테는 다 친구가 아니겠죠. 마이크론도 그렇고. 네, 마이크론, 하이닉스, 손님들한테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공급해야 될 갑일 수 있는데 지금 시장 점유율 쪽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 기술력이 높다 그러면 갑이 아닌 갑 그거처럼 보이는데 이쪽이 을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는다. 매수 기회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있지만 하이닉스하고 뭐 그 계열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나 예. 다른 레가시 소부장에 비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를 좀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게 이제 그 반도체나 기존의 HBM 업체들의 그 어떤 지배력 상실은 네. 아니다는 거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그러니까 기존 HBM이 아닌 네. 전통적인 그 범용 제품들 그죠? 전통 제품. 그렇습니다. 레가시 네. 쪽에서의 네.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관련된 소부장들이 쫙 땡겨오는 거군요. 관련된 그렇습니다. 그동안 후공정에 포커스가 맞췄는데 그죠? 맞습니다. 예, 네. 전공정이나 소재나 이런 쪽 얘기 주십시오. 네. 그래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시간을 갖겠다. 하반기는 삼성전자다라고 보게 되면 이게 HBM3를 갖고 나온 문제가 아니라 업황만 가지고 이 정도까지 실적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정체됐던 그리고 또 그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이제 가격이 이제 DDR5 같은 경우는 계속 상향 추세로 갈 것이고 이거 HBM 신경 쓰느라고 이쪽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못 해줄 수 있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그러면 추가 투자나 아니면 거기서 들어가는 업황은 메모리 업황은 또 가동률이 확 올라가는 모습들이고 재고는 다 끝났기 때문에 재고는 거의 다 정상화로 됐고 가동률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재료 부품 네. 또 뭐 특수가스 거기다가 또 들어가는 이런 장비 쪽들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 그쪽에 대한 변화가 하반기에는 상반기에는 그래도 HBM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썼다면 이쪽도 삼성전자의 움직임과 함께 네. 변화된 시간들이 들어온다. 이게 중요한 변화 같습니다. 네. 네. 상반기는 HBM의 시간이었다면 하반기는 안 HBM의 시장이다. 그러면 안 해요? 그러면 네. 모듈은 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전공정, 장비, 그다음에 네. 소재? 네. 네. 그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좀 움직이는 모습들 중에 하나가 그렇게 쳐졌던 한솔케미칼이 그러니까 그냥 삼성전자 보는 복합 소재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소재 관련된 쪽의 회사가 드디어 약간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변화가 들어오는데 그런 쪽에서 흐름들이 나오는 걸 가지고 움직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아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걸 일단 봐가야 될 것 같고요. 소재 업체를 좀 오른 걸 생각했는데 오른 게 없네요. 그죠? 한솔케미칼뿐만 아니라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그죠? 다 최근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하나의 또 동력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런 쪽에서 또 체크해봐야 될 게 이제 뭐 아마 이제 그런 쪽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이제 AI 쪽과 맞물리는 메모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그냥 당연히 이제 HBM도 보겠지만 낸드 쪽, 낸드를 셀을 이렇게 쫙 맞춰다가 같이 구성해서 하는 게 SSD지 않습니까? 저장 장치로서 이쪽도 상당히 앞으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런 쪽들도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변화가 나오겠죠. 낸드 쪽도 그 약간 6월달 수출은 약간 슬로우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확장세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상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들도 같이 영향을 끼치겠다. 그러니까 다 전공정 쪽입니다. 네. 그쪽과 관련된 레거시 쪽들 이거 체크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삼성전자는 얼마까지 갑니까? 일단 10만 원 찍습니까? 예, 갑자기 이런 질문을 훅 들어오시니까. 네. HBM을 언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스케줄로는 뭐 얘기 많이 하는 게 8월 전으로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8월. 네. 예. 그러면은 8월 실적 8월 달 가게 되면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이제 하반기다 보니까 그 하반기 특히 이제 4분기 쪽에 잡히겠죠. 네. 예. 그러면 그러고 봤을 때 실적 업사이드가 더 높아진다. 그러면
그걸 반영하는 정도까지 본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는 95,000원은 가도 되지 않을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사람이 좀 더 쓰시지. 갑니다. 네, 95,000원 가고 네. HBM 따라서 실적 훅 들어온다 그러면 10만 원 가겠죠. 네. 네. 그거 말고 시총으로 볼까요? 네. 시총으로 보게 되면은 500조 넘었어요. 네. 이제 진짜 왕이 움직이다 보니까 슬슬 바뀌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제 480조에서 500조까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지금 내년에 실적 동향 보게 되면은 이제 순이익이 한 50조 나올 걸로 보다 보니까 거의 이제 PR 10배 수준까지 들어왔죠. 근데 이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요 정도 기준에서 항상 또 삼성전자 볼 때 좀 업사이드 좀 컸었을 때 나왔던 게 PR 12배 정도까지 본다. 그러면 아직 20%는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시총 500조 넘으면서 제가 아침 방송 M사에서 방송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이걸 빨리 쪼개야 된다. 그렇잖아요. 500조짜리가 이게 있으니까 시장이 얘가 올라가야 올라가고 못 가면 못 가고 이 영향력이 지난번에 외국인들 한참 살 때 이게 뭐 무슨 살 수 있는 KBC여가지고 더 못 산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파운드 쪽에 그 주문 주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기술 뭐 정보 빼가는 거 아니야? 이래서 안 주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지주사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파운드리랑 그 이제 이쪽 메모리 쪽이랑 이렇게 해서 쪼개시죠.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닌데요. 뭐 지배구조 문제이긴 한데 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한 이제 올해 한 초반에 주가 상당히 안 갔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얘기는 나오고 그러는데 뭐 결단이 필요하겠죠. 필요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분할 문제가 또 인적 분할로 가야 되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근데 그 또 뉘앙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은 그럼 이제 중간 지주 회사가 생기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 그러면 지금처럼 삼성물산이 가장 탑으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가면 삼성물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 리포트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또 그때 쫙 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일단 논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면 많은 게 변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이거를 또 뭐 분할 사업부 중에 뭐 일부는 아예 그냥 또 미국으로 아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미국 가서 뭐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뭐 대표님이랑 우리가 좀 소설을 쓰고 있는 건데 신춘문예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야 이게 서로 간에 물론 그렇게 못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좀 해야 여러모로 선순환이 좀 되지 않을까 그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야 주주 가치가 뭡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 기반으로 우리 내가 투자해서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좋은 쪽은 떼서 미국도 가고요, 맞아요, 그죠? 쿠팡도 가는데 뭐 그죠? 쿠팡 위대한 회사입니다. 미국의 회사 있고 뭐 시키면 지금 아침에 새벽에 와서 딱 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자, 뭐 좀 여담이지만 삼성전자 관련된 얘기. 뭐 반도체 쪽은 워낙 이제 전반적으로 별로 이제 뭐 악의가 없잖아요, 그죠? 어느 쪽을 가는 얘기 때문에 괜찮고. 그럼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얘기만 좀 하면서 마치면 엔비디아가 약분하고 주식 분할하고 조금 한 2주 정도 쉬었나, 그죠? 그렇습니다. 조정 가격은 위에서부터 조정 한 10에서 15% 정도 받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엔비디아도 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국내 주식 사면서 반도체 주식 사면서 엔비디아도 좀 살까요? 엔비디아는 필수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거 안 사고는 뭐 지금 주식한다고 요즘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필수템이고 그러니까 요즘 분위기 그렇더라고요. 미국 주식 이제 막 한국 주식 못 하겠어 넘어가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작해야 될 종목이 세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3종 세트는 이제 갖고 시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뭐 타이밍에 따라서 이때는 요걸 좀 조절하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은 거의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죠? 거의 유행처럼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지금 엔비디아 또 그것도 있어요. 엔비디아를 보면서도 또 느끼는 건 하겠지만 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최고가를 달리다가 지금 최근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게 되면은 이건 미국이 이제 국내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삼성전자 키워주겠습니까? 뭐 자기네 반도체 회사 키우려고 하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서 3위답지 않게 밸류는 1, 2위 무시.
하늘나라에 있는 밸류를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거죠. 아유 삼성전자도 자꾸 미국 가서 뭘 해야 상장하고 이렇게 해야 그 밸류 받지.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쪽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가장 이제 악재 아니면 좀 시장에서 부담 가는 건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가 일단 액면 분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유동성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뭐 기업의 가치는 전혀 변화 없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회전율이 좀 더 많아지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면 이게 좀 올라가게 되면 그 단기 매매도 좀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매물이 좀 맞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예전처럼 이제 쭉쭉쭉 가는 게 그만큼의 가치, 이소성이 좀 적어진다는 얘기들 그게 아마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벌써 이제 기획에 나온 것처럼 올해 봄 때부터 나 주식 팝니다. 라고 하는 솔직히 이게 뭐 그래봐야 뭐 600만 주라고 할지 몰라도 600만 주. 네. 우리 황 선생님 갖고 계신 거, 그 중에 일부분, 그것도 일부분입니다. 판다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2,300억 팔았대요. 지금까지 판 게. 그러니까 주수가 이제 팔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매도가 나오면서 올라가게 되면 매도 나왔다. 그러면 삼심리가 그래요? 올라가게 되면 팔 텐데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런데 또 임직원들 매도도 이렇게 쭉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그게 아무래도 쭉쭉쭉 끌어올리는 데는 약간 좀 심리적인 저항들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쪽에서 그거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던 엔비디아 실적 환호할 듯이 뭐 예전에 처음에 작년이었었죠. 작년 2분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분기 그때 팍 매출 50% 뛰고 나오는 이제 증가율이죠. 이거 자체는 하반기로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매출 성장률과 이익 증가율이 약간 좀 밋밋하게 됐었을 때 그때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입장은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바라본 것처럼 환호할 만한 수준은 아니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과거처럼 이제 뭐 폭발적으로 여기 사면은 이것도 2배 갈 거야라고 하는 이런 좀 큰 기대는 버리시고 그리고 거기다 레벨업되는 과정들을 지켜보시면서 가시되 그게 이제 점점 수렴되기 시작해서 증가율 자체가 밋밋해진다. 그러면 주가도 일단 단기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한계가 온다는 얘기는 고점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나오는 변화겠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시고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확실히 미국 주식만 좋다고 뭐 아메리칸 찬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이 시작된 지가 우리보다 훨씬 오래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우리는 뭐 대주주가 느닷없이 갑자기 팔아버리잖아요. 그렇죠? 대주주나 뭐 누구 뭐 가족들이 그죠? 팔고 며칠 있다 공시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파는 거를 다 미리 예정돼 있는 거고요. 근데 언제까지 어떻게 팔겠다 그죠? 이런 게 다 예고돼 있고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팔기 때문에 저희도 시작합니다. 예측 가능하잖아요. 7월 중반 때부터 대주주 매도 예고 지정제인가 그래서 한 2주 전인가 해야 될 걸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한 5월 달부터인가 주식을 엄청 팔더라고요. 기타 법인에서 미리 그거 피하려고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엔비디아까지 얘기했고 반도체 전략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